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체 구조 전문가 유튜버 케빈입니다. 케빈과 떠나는 구조 이학여행 19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1편부터 18편까지 보지 못하신 분들은 검색을 하셔서 한번 일독을 한번 하시기를, 시청을 한번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자,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빈맥, 서맥, 저혈압, 고혈압을 셀프로 케어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사실 설명드리는 건요, 제가 만든 머슬러 지압기 위주로 설명을 드리지만 이것이 완벽한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더 써야 되긴 하지만 사실 이 방법만 해도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케빈과 떠나는 구조여행 아싸캠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빈맥, 서맥, 숨이 찬 증상들. 자, 부정맥이 있으면 숨찬 경우가 잘 생기는 거죠. 협심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자, 우리는 왜 다들 이따위 것들로 죽음을 맞이하는가? 자, 이런 병 같지도 않은 것들이 왜 성인 사망 원인의 30%, 그러니까 3명에 1명이 이 병으로 죽죠. 그죠?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죽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평소 관리를 안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 그리고 평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드릴 겁니다. 심장이 나쁘면 결코 장수할 수가 없습니다. 7, 80의 위기를 맞게 되고 그때 사망하기가 쉬워요. 비명행사, 돌연사, 급살 운명을 제 강의를 통해 발로 차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인체구조 전문가 유튜버 케빈입니다. 자, 최근 덴마크 출신 축구 선수인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경기 도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여기서 쓰러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에 한번 크게 나왔었죠. 이 친구가 이제 에릭센인데 손흥민 동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그 심방 지세동기를 시술하고 후둔이 되었죠. 살아났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는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심방 지세동기 시술을 하는 건데요. 최근에 제 아는 그 세무사 선배 형의 어머니가 뇌경색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이 어머니도 여기를 수술하셔가지고 똑같이 심방 제세동기를 삽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한번 퇴원하셨으니까 와서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서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 칼자국이 이렇게 나 있고 아직 빨갛게 해서 상처가 아물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친구는 수술을 잘못한 겁니다. 이 친구는 지금 엄지척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수술을 잘못한 거예요. 이 친구는 엄청나게 부자 아닙니까, 그죠? 이 부자들도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수술을 하게 돼요. 물론 이 친구는 이제 응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이제 꼭 필요한 경우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평소에 부정맥이 있거나 빈맥이 있거나 고혈압, 저혈압이 있거나 협심증, 심근경색이 있었던 경우에는 평소에 관리만 잘 해도 이런 일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요, 오늘 케빈이 하는 말을 열심히 잘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이런 나중에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한 것이 이제 제세동기 삽입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심장이 멈추게 되면 이 몸 안에 있는 제세동기가 이상 맥박을 감지해서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다른 치료를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심장 혈관이 왜 좁아졌을까? 심장이 왜 맘대로 뛸까? 그러면 이 에릭센은 왜 갑자기 이렇게 건강한 친구가 운동하다가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의식을 잃었을까요? 자, 심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심장이 안 좋았을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심장이 좋지 않은 것을 심장 초음파라거나 심전도를 할 게 아니라 흉추를 봐야 된다. 흉추. 등 쪽에 있는 흉추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또는 안목에 문제 있지 않는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심장도 어디선가 전기가 오면서 그 신경 전달을 받고 어디선가 피가 와서 심장 근육도 그 펌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문제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그 세무사 그 어머니가 똑같이 심방 지대동기를 시술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뵙자마자 어떤 걸 했냐면요. 그 어머니의, 이 어머니라고 합시다. 이분의 등을 제가 주먹으로 이렇게 쳤어요. 주먹으로 이런 식으로 퉁퉁퉁 쳤거든요. 그랬더니 이 밑에는 쳐도 아프지 않은데 이 부위, 이 숫자, 글자가 지나간 이 부위를 탁 살짝만 치니까요. 어머니가 바로 몸을 앞으로 거꾸로 숙이면서 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칠 때마다 아! 아! 이 에릭센의 등도, 여기도 등도 분명히 이쪽 부위가 척추가 압박되어서 그 심장으로 가는 신경이 분명히 심하게 압박이 되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 구조의학적인 측면에서 봐서는요, 여기 심장을 째서 심방 지세동기를 할 것이 아니라 여기가 압박된 부위를 풀어주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지압해서 풀어줘서 심장을 편하게 해주는 게 편하고 좋겠습니까? 여기를 째가지고 흉터 남게 해서 심방 지세동기를 넣는 게 옳은 방법이겠습니까? 효과는 무엇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이쪽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세동기를 시술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이분은 응급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 응급상황만 지나면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수술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 강의를 그래서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특히 심장에 문제 있는 분들은 장수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자, 그러면 심장이 왜 맘대로 뛸까? 그죠? 그 부정맥이라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원래 심장이 뛰는 거지만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뛰었다 쉬었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런 것들이 왜 올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또 심장 혈관은 또 왜 좁아졌을까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혈전, 피떡으로 좁아진 관상동맥, 이게 관상동맥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관동맥이 좁아진 이유, 그죠? 음식에서 많이 찾고 콜레스테롤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힐링 캠프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그 아싸 캠프를 운영하듯이 이렇게 힐링 캠프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협심증이라든가 관상동맥이 있는 분들을 입소시킨 다음에 과일, 야채를 위주로 먹게 합니다. 아니면 녹즙 같은 걸 먹게 해서 그것이 이제 여기 있는 이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혈전들을 녹여내기 때문에, 또는 단식을 통해서 소금 단식, 그냥 뭐 소금만 먹는 단식이 있고 다양한 단식법이 있죠.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어혈들을, 이런 그 찌꺼기들을 녹여내는 방법을 씁니다만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매우 효과적이고 금방금방 좋아져요. 근데 지속성 있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입소했을 때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해서 많이 좋아지는데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또 금방 또 이게 다시 또 안 좋은 식습관을 다시 옛날처럼 하기 때문에 이 관상동맥이 다시 이렇게 혈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좋긴 한데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거기 갔다 오신 분들 또는 그쪽 관련 계통의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요, 거기에 열광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한의학적 내용이 단 1도 들어있지 않죠. 저는 분명히 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해부학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의사들이 밝혀놓은 거기 때문에 의학적인 근거를 대라 또는 잘못되었다라고 할 그런 것이 1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정확히 해부학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제 말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심장에 문제가 왔어요. 이 부위가 심장이죠? 심장에 문제가 왔어요.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고 또 너무 자주 뛰고, 그죠? 또 너무 느리게 뛸 때, 그죠? 또는 고혈압이 있고 저혈압이 있을 때 이 심장이 왜 그런 원인이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심장 전문의들은 저는 이제 이런 신경이 압박되면서 심장에 문제가 왔다고 보는 입장인데, 의사분들은 척추를 전혀 살피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앞쪽의 문제도 전혀 살피지 않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신경이 압박되거나 눌리면 바로 심장에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척추의 모양이에요. 척추의 모양. 척추의 모양에서 보면 그 연수 부분에서 이렇게 신경이 왔다 갔다 하고요. 또 경추에서도 이렇게 심장으로 닿고요. 경추 7, 8번 신경, 그 다음에 흉추 1, 2, 3, 4번 신경이 레프트 벤트리클, 즉 좌심실로 신경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약해지면 좌심실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 경추 7, 8번과 흉추 1, 2번에 문제가 오면 좌심방에 문제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벌써 많은 지금 답이 와 있거든요. 여기서 신경이 압박되거나 예를 들어서 흉추 4번이 3, 4번이 휙 틀어지면 좌심방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좌심실이요. 좌심실에서 강력하게 피를 전신으로 보내주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뼈가 틀어져 있고 뼈가 이렇게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틀어져서 여기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바로 좌심실의 박출력에 문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신경을 다 가위로 자르면요, 심장은 바로 죽습니다. 왜냐면 신경 전달이 안 되면 불이 꺼진 것 같기 때문에 심장에 불이 꺼진 거예요. 심장 스위치가 딱 꺼졌기 때문에 심장이 뛰지 않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앞쪽에서 봤을 때도 여기 미주신경이 이렇게 와서 여기를 관장을 하는데 이쪽 안목의 신경을 딱 끊어버리면 미주신경이 끊어져 버리면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자, 이랬듯이 여기서 흉쇄돌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흉쇄돌근이 이 두개골이 틀어지면서 한쪽을 많이 봤다던가 고개를 숙이고 이랬다던가, 그죠? 치매나 파킨슨처럼 이 흉쇄돌근이 두드러지고 틀어진 분들은 이 앞쪽에 있는 미주신경을 다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심장병이 왔을 때 안목 근육을 만져보고 거기 아프냐 안 아프냐 확인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 많이 의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있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본다? 전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여기가 사실은 심장병 원인의 99%입니다. 99%요. 99%. 100%일 수도 있어요. 자, 뒤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놀라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연수와 척수가 빠져나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수는 여기고요. 이게 연수예요. 연수 밑에 이 두개골을 빠져나오는 구멍이 돼 있는데요. 이 대후두공이라고 해서 이겁니다. 여기 요 부위가 대후두공이에요. 자, 여기 이 안쪽이 연수고 여기서 빠져나와서 척수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서는 척수, 여기를 빠져나오기 직전에는 연수와 척수가 이렇게 만나는 공간입니다. 아시겠죠? 연수와 척수가 빠져나오는 대후두공, 이 대후두공 여기죠. 여기 이 부위가 경추 1번이 이렇게 틀어지면, 자, 이 부위와 경추 1번의 이렇게 솟은 부위가 두 개가 딱 맞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이 이제 경추 1번이 잘 틀어지기 때문에 경추 1번이 틀어지면 여기하고 아구가 안 맞게 돼요. 아귀가. 그러면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연수와 척수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 위에서 봤을 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연수라고 하고 이쪽이 척수라고 했죠? 여기서 경추 1번 제일 위에 있는 요거 두 개, 이놈이 단면도니까요. 이게 툭 틀어지면서 문제가 되면 여기를 바로 압박을 해요. 그러면 그 압박이 경추 1, 2번도 압박하지만 연수까지도 압박을 합니다. 연수에서는 심장으로 하는 미주신경이 나오는데 이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으로 심장을 천천히 뛸 수 있도록 작동을 해줘요. 자, 한 번 더 말씀할게요. 자, 연수는요, 연수에서 이렇게 미주신경이 나와서 심장을 토닥토닥, 야, 뛰지 마,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부교감신경으로 작용을 하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 좌심방과 좌심실 이런 데에다가 빨리 뛰어, 지금 급한 상황이야, 도망쳐야 돼, 빨리 뛰어, 빨리,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얘와 얘는 반대죠. 그래서 여기서 눌려도 문제, 여기서 눌려도 문제가 있는 거죠. 뼈가 여기서 틀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틀어질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한 원인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추의 틀어짐에 의해서 연수와 척수가 압박된다. 아시겠죠? 이 두개골을 여러분 흔히
좌우로 많이 틀어집니다. 한쪽만 볼 수도 있고요. 한쪽 어깨를 팔을 이렇게 내밀면서 손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앞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항상 눈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전면에서 일을 하지 등을 이렇게 뒤로 제낀 상태에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쪽이 굳는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후드 하근. 이 후드 하근이 딱딱해지고 굳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드 하근을 잘근잘근 지압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이 후드 하근은요, 눌렀을 때 이 부위가 아픈 사람들은 그래서 뇌압이 올라가고 안압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압이 올라가는 녹내장 환자분들은 반드시 여기를 제가 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압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녹내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다 이쪽에 근데 다 압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누구나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고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후두하근이 심하게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쪽이 더 심하게 굳었다 그러면 뼈가 이렇게 눌리면서 이 1번을 같이 잡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2번도 같이 잡아 돌리고요. 그래서 후두하근은 경추 1, 2번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의 단축은 얘도 똑같이 단축이 아니라 한쪽만 더 심하게 단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단축된 만큼 경추 1번이 틀어지고 경추 1번이 틀어지면 여기 두개골과 만남이 더 틀어지면서 이 대후두공이 압박되면서 연수와 척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또 여기서 연수 쪽에서 나오는 이 베이거스 너브 미주신경이 얘를 달래주지 못해요. 그러면 얘가 눌러 있으니까 막 흥분하고 공황장애처럼 왔을 때 얘가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주신경에서 얘를 달래줄 부교감신경이 이미 압박받아서 제대로 여러분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통나무가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내 그 몸을 덮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통나무가 덮치면 얘가 일을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황장애 같은 분들이 바로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빈맥이 심하신 분들, 갑자기 부정맥이 심하게 뛰시는 분들이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수 쪽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캡이 아니면 못 듣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유튜브에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강의는 의대나 한의대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 알고 있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요. 경추 1, 2번을 풀고 후두하근을 풀기 위해서 저는 이 머슬러 뒷목용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이 부위를 풀어준다. 자, 뒷목을 풀어야 될 사람이 심장병 환자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항상 이 부위가 눌려 있고 거북목 일자목으로 인해서 4, 5kg밖에 안 돼야 될 머리 무게가 27kg까지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이 부위가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여기를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도 공부할 때 여기를 풀고 나서 공부를 해주면 돼요. 아이들 공부하라고 학원만 보내지 마시고요. 여기를 풀어서 뒷머리가 상쾌하게 뇌에서 원활하게 작동을 할 수 있게 여기서 압박이 풀리면 이 부위가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여기에 병목 현상이 풀리면요. 뇌척수학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해서 뇌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말끔하게 금방금방 없앨 수가 있어요. 또 혈액이 당연히 추골동맥에서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열리고 이 뇌 밑에 윌리스 서클이라고 하는 그 경동맥과 이 추골동맥이 만나는 이 지점도 원활해집니다. 교통이 원활해집니다. 사통팔달 아주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경추 1, 2번은 제가 한전이라고 했죠. 한국전력. 그래서 이쪽이 눌리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토피 환자들 여기 한번 치료해 보세요. 풀어주면 진짜 많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케빈이 갖고 있는 정말 막강한 그 노하우들입니다. 여러분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과 그다음에 심장 자 이 그림을 미리 다 설명을 제가 해버렸어요. 연수에서 이게 이제 손해고요. 이게 대뇌죠. 이게 뇌하수차가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 패러심퍼테틱이니까 이게 이제 부교감신경 즉 미주신경이 얘를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교감신경, 척수에서 나오는 교감신경이 얘를 빨리 튀어, 빨리 튀어, 빨리 튀어, 도망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에 병목 현상이 생기면 안 되고 후두와 하근이 굳으면 안 되고 경추 1, 2번이 틀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심장 박동의 문제를 이제 서맥, 천천히 뛰는 거, 빈맥, 부정맥. 자, 서맥과 빈맥이 지금 차이가 느리게 뛰고 빨리 뛰는데 또는 부정맥은 지 맘대로 뛰는데 지금 제가 말한 거에서 답이 많이 나와버렸어요. 빈맥은 뭐냐면 교감신경만 작동을 하고 부교감신경, 달래주는 놈은 작동을 안 하니까 지 맘대로 빨리 뛰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의사들이나 한의사분들이 반드시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서맥이란 건 뭐겠어요? 부교감 신경은 그대로 작동을 하는데 야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이게 안 되는 거죠. 척추에서 흉추, 척수에서 신경이 눌리면서 심장을 빨리 뛰게 정상적으로 뛰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추와 흉추가 틀어진 케이스죠. 부정맥은 이것이 섞여서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의사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직 케빈만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건 제가 발견한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대박 강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자,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신경계,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번째는 내분비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뭐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고요. 호르몬에 의해 조절한 방법은 부신, 신장 위쪽에 있는 꽃갈같이 생긴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이 있는데 이것은 교감신경과 같이 이제 심장 박동률을 증가시킨다. 뭐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부신 수질은 이따 또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지나갈게요. 자, 혈액은 1분 만에 나의 전신을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1분이면 돌아요. 그리고 하루에 6톤의 피가 내 심장을 돌아 전신으로 퍼집니다. 자, 여러분, 6톤의 피라는 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하루에. 자, 5톤 트럭 우리가 이사 갈 때 1톤 트럭 부르고 5톤 트럭 부르죠? 5톤 트럭 부르면 한 40만 원 이상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톤 트럭보다 1톤을 더 실는 엄청난 양의 피가 내 심장을 돌아가는데 자, 빈맥이 있고 서맥이 있고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능에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차 살 때 자, 이 차는 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장났어요. 자, 이 차 100만 원에 가져가세요. 그러면 가져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엔진에 문제가 온 건 끝장이에요. 그 엔진 바꿔야 돼요. 심장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요. 자, 심장이 나쁜 분들은 이 피를 돌리다가 거의 사망 직전이 되는 거죠.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힘이 있겠습니까? 만성 피로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운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만성 피로가 단순하게 간이라든가 뭐 부신, 갑상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고 해도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의학에서 밝혀놓은 그 심장 바로 리셉터라고 해서 이제 목 부위에 있는 경동맥에서 이제 혈압을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어요. 뭐 sympathetic activity, vagal activity 이렇게 뭐 메둘라 해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교감신경과 베이거스 너브,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의 작동이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연수해서 작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고 여기도 보면 리셉터가 알파, 베타, 베타1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 분류하고 나누고 기전을 파악하는 것은 한의학이 양의학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의학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별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따지면 이렇게 복잡하고 멋있어 보이잖아. 뭔가 있어 보이고 우리는 일반인들은 전혀 모를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혈압이 오르고 내림을 잘 감지해야 하는 이 부위. 자,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바로 리셉터가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리셉터는요,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압력에 의해서 혈관이 늘어나는 거에 반응을 해가지고 교감과 부교감 신경에 의해 압력을 조절한다. 예를 들어서 혈관이 늘어나면 압력 그 맥박 그 혈압이 늘어난 거니까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야 그만 살살 야 맥박 더 부풀리지 마 이렇게 하겠죠. 또는 혈관이 너무 좁아들면 반대가 되겠습니다. 혈관이 너무 수축하면 그죠. 수축하면은 혈압이 올라가니까 그죠. 너무 수축했을 때 혈압이 올라가면 부교감 신경을 작동시켜 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위에 광경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여기 보면 또 흉쇄들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흉쇄들근이 이 부위의 근육이 이게 도드라진 분들이 있거든요. 도드라진 분들, 굵어지고 톡 튀어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새끼줄이 하나가 딱 더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은 다 이쪽에 문제가 와요. 혈압 쪽에. 또 얼굴 쪽에 혈액의 흐름이 여기 때문에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머슬러 안목용으로 지금 안목을 풀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 이제 바로 리세터 지나가는 경동맥을 풀어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주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서 심장을 또 달래주는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연수에서 나온 미주신경이 또 이쪽을 지나가니까 이쪽을 푸는 것은 미주신경의 압박과 이 경동맥의 압박을 동시에 푸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이라든가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가 압박감이 있기가 쉬워요. 이쪽이 통증이. 그래서 여기는 그냥 침 넣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지만 침 놔봤자 침은 몇 방 찔러봐야 아주 일부분만 닿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이 있는 것을 가지고 꾹꾹 눌러서 아픈 걸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이 이건 이게 170g이거든요. 이 머슬러 안목용이. 그래서 이 170g은 아주 가볍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얼굴부터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목용은 여자분들이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충분히 일을 하면서 꾹꾹 누를 수가 있고요. 운전하면서 누를 수 있겠죠. 예,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혈압이 오르내리고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아까 부정맥 쪽,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위, 여기에 해당하는 이 안목 부위를 열심히 지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아까 했던 내용이 이제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자, 고혈압 환자, 저혈압 환자, 본태성 고혈압 모두 가지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뇌에서 척수로 빠져나오는데 이게 여기에 지금 전부 척추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이 두개골이 틀어지고 경추 1, 2번이 틀어지면서 여기 후두하근이 굳으면 이 대후두근으로 빠져나오는 이 척수와 연수가 만난 이 부위가 문제가 오고 이 부위가 문제가 오면 곧바로 심장으로 가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문란해지니까 이 부위를 열심히 풀라고 얘기했죠. 방법은 제가 만든 머슬러로 여기를 대고 그냥 편안히 누워있으면 됩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푸는 것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리셉터와 케모 리셉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위에 바로 리셉터와 케모 리셉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 분포해 있거든요. 심장에서 나와서 이게 대동맥궁이라는 곳인데 이 목 밑에 이 쇄골이 있으면 쇄골을 이렇게 살짝 지나갑니다.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쇄골에서 목에 올라오자마자 이쪽 라인에 이런 리셉터들이 있는 거예요. 리셉은 받다라는 뜻이잖아요. 받다. 받는 도구들이 위치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압력 자체 이상을 느끼면 바로 뇌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심장을 빨리 뛰어 아니면 심장을 천천히 뛰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연수에 의해서 연수에 나오는 여기는 그게 아니군. 여기는 지금 보면은 여기서 감각을 받아가지고 그 심장이 뛸 때마다 이쪽에 피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압력이 생기겠죠? 그 압력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 상태, 지금 압력이 높다, 압력이 낮다를 이렇게 해서 뇌로 보내준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연수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파라시mpathetic nerve fibers니까 이것이 심장을 달래줘라. 여기는 또 심장을 빨리 뛰어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부신피질에서 에피네프린이라든가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해서 얘의 그 움직임을 또 하나 이건 이게 호르몬 계통이죠. 호르몬. 그 부신이란 것은 이 부신 자체가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심장 박동은 그 신경, 부교감, 교감, 요 자율신경과 또 하나는 그 호르몬으로 조절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을 좀 빨리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좀 보시기 바라고요. 사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이 부분을 뭐 '아 그런가 보다.' 하고만 넘기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을 알고 치료를 하는 것과 모르고 치료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부디 이런 병들을 치료하는 의료인이 꼭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제 골드 RX 온열기라든가 온열 벨트라든가 이번에 머슬러 마사지기 같은 것들도 보면 어떤 의원, 한의원에서도 많이 주문하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주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병원이나 한의원으로 택배를 보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안 하지만 '아 이분들이 전부 의료인들이 이렇게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임상을 30년 해도 모르는 의사들 태반입니다. 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혁명적인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혈압을 풀어내고 빈맥과 소맥을 설명하는 의사는 저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걸 제가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해서 한 거고요. 이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자, 케빈이 바라본 여러분의 목숨과 건강은 바로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자, 돈 쓰고 못 망치는 환자를 너무 많이 보는 케빈은 다 여러분이 공부 안 하고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친구도 지금 척추 모양이 아주 안 이쁘죠. 어린 친구인데 고개도 지금 여기서 보면 뒤에서 봤는데 이쪽은 턱이 보이고 안 보이잖아요. 이 친구는 이미 부모님이 많이 몸이 안 좋은 상태죠. 이런 아이들은 참 잡기 쉽습니다. 케빈 방식으로 아사 캠프에 오신 분들은 이런 친구들을 몇 번 만에 셀프 치료해서 나은 케이스를 제가 비포 애프터를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은 이런 정도면 여기 지금 그 익상견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천사의 날개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 잡기 참 쉽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정도도 사실은 의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수준인데 케빈은 이런 구조의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사키프를 할 때 이런 친구 놓으면 한 달 안에 저 한번 고쳐가지고 비포 애프터를 확실하게 반듯하게 된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목도 지금 많이 돌아갔죠. 당연히 이 친구는 경추 1, 2번이 지금 이미 많이 틀어져 있고요. 어깨도 지금 보면 각도가 많이 다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릴 때부터 맨날 아픈 거예요. 이런 아이를 낳은 부모님은 평생 아이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고 의료비도 무지하게 깨집니다. 그런데 케빈의 방식을 배워서 쓰게 되면 이런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 친구는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뼈가 심하게 틀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면서 돈 번 거 전부 병원 갖다 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낫지 않고 매번 더 심해지는 겁니다. 자, 척추 측만이 오면 3차원으로 흉곽이 뒤틀리죠. 이렇게 틀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자, 갈비뼈가 양옆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이것이 뼈가 틀어지면서 맞는 면적이 지금 달라져 버리죠. 여기와 여기 모습은 완전히 지금 다 어그러졌죠. 이렇게. 자, 이 사이 공간도 보면 완전히 틀어집니다. 여기는 이렇게 어깨가 튀어나와 버렸죠. 뼈가 튀어나와 버렸죠. 여기는 어깨가 앞으로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위로 올라갔죠. 이런 것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심장에 문제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병원에서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못 고쳐요. 자, 이런 거 교정해놓고 비포 애프터 찍어서 좀 반듯하게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좋아졌다 이렇게 선전하는 병원들 많은데요. 문제는 그분이 병원을 안 다닌 순간부터 한 달 후면 다시 똑같이 이렇게 돼요. 한두 달 지나면. 그럼 그건 치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셀프 케어를 자꾸 강조하고 여러분 셀프 치료를 하라. 집에서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바로 잡은 상태에서 유지를 하는 방법들을 아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전부 다 구비해놨다고 그랬죠? 예. 자, 이렇게 틀어진 척추는요. 이거 머슬러입니다. 이제 머슬러 원래 척추용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바쁘게 이걸 찍다 보니까 생각 없이 지금 뒷목용을 넣었어요. 뒷목용은 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척추용은 요게 지금 척추용이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도 지금
생각 없이 이걸 넣어가지고 했는데 이걸 여기다 넣으면 돼요. 이쪽에 넣으면 되고. 아시겠죠? 자, 그 각자의 모양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그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차이가 또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용도에 맞게 써야 되죠. 호미를 써야 될 때 삽을 쓰면 많이 불편하고 삽을 써야 할 것을 호미를 쓰면 불편한 것처럼 제가 이걸 따로따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흉추 이쪽 부위 3, 4, 5번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에 심장으로 다스리는 교감신경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 머슬러 이렇게 놓고 이대로 지금 머리 이쪽이 한 천장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누우시면 됩니다. 누워서 뒹굴뒹굴 자기 전에 누워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풀어집니다. 왜 풀어지느냐? 지압 자체도 얘기했듯이 손가락으로 여기를 막 열심히 누르면 손가락이 아파서 못 눌러요. 한 부위를 3분이 뭐예요? 1분도 누르기 힘듭니다. 30초 누르고 있으면 손이 아파가지고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 자리에서 내가 몸을 뒤척이지 않으면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좌우 근육이 많이 풀어져요. 이쪽에 여러 개의 돌기가 있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이렇게 뼈가 틀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틀어지면 이쪽은 많이 굵어집니다. 이쪽은 얇아집니다. 이 굵고 얇아진 이걸 갖다가 균형을 잡으려면 특히 이 굵어진 놈을 잘근 이걸로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잘근 풀어지면 어느새 좌우 균형이 맞아지면서 근육의 크기가 같아져요. 그러면 이것이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 정도로 틀어진 것은 심하게 틀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런 정도는 충분히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하고 근육이 얼마나 딱딱하냐 나이가 많이 들었냐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지압기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손으로 여기 1시간 누르면 돼요. 같은 압으로. 네. 이해 가시죠? 이 머슬러는 150kg를 지탱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kg 나누기 이 핀의 개수를 하면 핀 하나가 나눌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무게가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어디를 마사지 해야 되느냐? 이 등항하고 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위치하고 앞통이 드러나는 앞쪽의 흉곽을 또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심장이죠. 이 색깔이. 이 심장이 여기 위치했단 말이죠. 그래서 심장이 위치하고 앞통이 드러나는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가 다 아파요. 눌러보면 다 아픕니다. 이 아픈 것을 눌러서 확인해 가지고 여기를 뭘로 풀어라? 머슬러 안목용으로 안목도 풀지만 여기도 이놈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 여기 이 부위를 전부 다 이렇게 눌러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풀어주면 통증이 많이 줄고요. 이 통증이 심해지면 원래 협심증 있는 분들은 방사통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전체가 이만큼이 여기가 이렇게 다 아프게 됩니다. 팔까지 등 뒤쪽까지요. 그래서 여기를 다 아낌없이 풀어내십시오. 여기를 꾹꾹 이걸로 머슬러 안목용으로 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풀려요. 그래서 이쪽부터 여기를 전부 다 풀어주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앞쪽 흉곽과 이 갈비뼈, 호흡근까지 전부 풀어야 되는 것이 셀프 치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또 부신 나왔죠? 부신도 잘 보면 됩니다. 부신과 또 콩팥이 있어요. 콩팥. 자, 여기 보시면 콩팥이 있고 여기에 부신이 있죠? 노란색이 부신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콩팥과 부신이 또 나빠지면은 당연히 그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 자체가 원활히 분비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부신의 위치를 보면 흉추신경 10번이라든가 11번이 이 부신을 지배해요. 그래서 11번, 10번, 11번이 틀어지면 부신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 콩팥은 또 11, 12, 1번 정도가 이 콩팥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기가 틀어진 분들은 신부전이라든가 투석을 하게 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저 신부전으로 인해서 투석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여기를 바로 잡으세요. 여기를 바로 잡으려면 당연히 11, 12, 1번을 감싸고 있는 이 주변의 근육을 풀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 제가 골타요법이라고 해서
이봉주 씨도 이걸 받았죠? 이봉주 씨도 이걸로 해서 등을 톡톡톡 치는 골타협법을 받았는데요. 이걸로 이제 여기 이 부위를 쳐서 잡아주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저 간단한 망치 도구로 여기를 쳤을 때도 이 신장의 투과율이 사고체 투과율이 확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투과율이 문제가 와서 곧 투석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만 잡아줘도 신장 투과율이 확 좋아져서 정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그냥 지어대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골타협법 학회에 보면 그런 사례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한의사분들이. 예. 그래서 이거를 믿으시면 돼요. 자, 부신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호르몬,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신장도 보시면 고혈압과 신장이 그 관계가 있거든요. 자, 신장은 소변으로 배설되는 염분과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이 낮을 경우에 혈압을 상승시키는 또 호르몬이 나옵니다. 레닌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요. 고혈압을 발생시키고 높아진 혈압으로 신장을 손상하고 뭐 신장의 혈압 기능 조절이 저하된다 되는데요. 그래서 레닌 안지오텐신이라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신장이 또 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고혈압, 혈압일 때도 당연히 이 부위의 문제를 해결해서 신장이 편하게 이런 혈압 조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즉, 이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 부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이것도 이게 아니고 척추용을 넣어서 이것이 안으로 쏙 이 한가운데 척추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이 부위의 압통이 분명히 심합니다. 신장 나쁘신 분들,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100% 심하게 아파요. 그러면 여기를 놔두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 부위를 열심히 머슬러 척추용을 해서 대고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위 압통이 사라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신경이 풀리면서 그러면 사구체의 투과율이 당연히 투과를 잘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신장과 부신과 혈압이 관계되기 때문에 신장과 부신을 지배하는 신경이 나오는 흉추와 요추를 지압해주면 된다. 자, 깔끔하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의학적으로는요, 막 복잡해. 뭐 왔다 갔다 하고 화살표가 있고 막 리세터가 있고 막 그렇죠? 의학적으로 작동 경로가 이렇게 복잡한데 머슬러 지압기 따위로 지압한다고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의 효과가 있을까요? 자, 인체의 작용이 이렇게 복잡한데 극과 머슬러 지압기나 망치 같은 걸로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네, 뇌피셜이네, 막 이런 분들 있겠죠, 지금도? 그리고 이제 싫어요 누르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제 말이 맞습니다. 구조의학이 이런 것들에 비해서 100만 배는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자, 이런 도구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란 얘기예요. 구조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답입니다. 자, 멋있는 영어 의학 용어를 쓰는 의학 드라마,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시면 나오죠. 아니, 그런 거 보면 묘한 멋짐과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많은데요. 자, 앞에서 본 그림들에는 아무런 구조의학적 관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 여기는 아무런 구조의학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뭐 연수나 척수, 대후두공 또는 뭐 경추, 후두하근 이런 얘기가 단 0.0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구조의학이 병의 진단과 치료의 1순위예요. 여러분 1순위 혹은 0순위입니다. 0순위죠. 0순위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모두 허상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효과가 없진 않으나 효과 100에서 0.1밖에 없는 것을 갖다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전투기를 놔두고 전투기가 지금 있어요. 전투기가 200대가 있고요. 핵잠수함이 100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도 안 써요. 그런데 전쟁 나간다고 식칼 들고 나가요. 저기 부엌에서 불 때는 부직갱이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싸우고 있어요. 구조를 잡아주면 알아서 몸이 맞아 들어가서 지가 알아서 할 텐데 구조 잡을 생각은 1도 없어요. 아무리 멋있는 의학 용어를 사용하고 의사 가운을 입은 멋진 의사들이 토론을 해도요. 케빈 누나는 하나도 안 멋있어 보입니다. 진짜 핵심이 다 빠져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학병원 큰 데 가면 이런 막 호화찬란한 시설들 막 삑삑거리는 이런 것도 보면 야, 이거 뭐 40만원, 100만원 내도 당연히 이게 비싼 거 샀으니까
기계값 내야지 하면서 내고 오시죠. 이런 거 한 10억 갈 거예요. 그죠? 이게 MRI인가 봅니다. 이게 뭐 혈관조영술하는 그런 기계라는데 뭐 매덕 가겠죠? 이런 거에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이런 수치 믿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 말은. 자, 물론 응급 상황이 와서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글을 남겼는데 의학은 목숨이 좌우될 때는 병원에 가고 평소에 불편한 때는 한의원에 가라 뭐 누가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근데 일견은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응급의학에서 의학이 차지하는 부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인정하고 존경. 하지만 여러분들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질환들은요 이런 걸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거 구조약 이걸로 척추 봅니까? 척추 보고도 틀리게 진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진짜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결론 낼게요. 자, 심장이 좋지 않아서 부정맥이 있고 서맥이 있고 빈맥이 있고 고혈압, 저혈압이 있고 그죠? 이런 분들 호흡이 잘 되지 않고 그죠? 만성 피로가 있고 숨이 안 쉬어지고 공황장애 있고 이런 분들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 당장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후두하관을 풀고 안목을 풀고 흉골을 풀고 흉추를 풀고 여기 빠졌네요. 요추를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뒷머리를 푼다. 후두하관 경추 1, 2번을 뒷목용 머슬러로 열심히 풀어주십시오. 자, 2번 안목, 미주신경 지나가는 곳을 풀어주십시오. 안목용 머슬러로 안목 푸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자, 3번 앞쪽 흉곽, 흉골, 갈비뼈 사이사이 압통을 풀어줍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안목용 머슬러. 자, 심장을 지배하는 신경이 나오는 흉추를 푼다. 아까 흉추 1, 2, 3, 4, 5 뭐 이런 쪽이죠. 그래서 등 쪽에 대고 척추형 머슬러를 대고 누워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많이 편해진다고 얘기를 했죠. 5번 신장과 부신을 지배하는 신경이 나오는 흉추 10번, 11번, 12번, 요추 1번 정도까지가 신장과 부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흉추와 요추를 풀어라. 어디에서? 척추형 머슬러에 누워가지고 풀어라. 6번 연수, 경동맥, 미주신경, 앞쪽 흉곽, 뒤쪽 흉추, 신장, 부신의 압박을 풀어서 심장이 잘 뛸 수 있게 해주면 에릭센 같이 쓰러질 일도 없고요. 이병헌 씨처럼 공황장애 올 일도 없습니다. 이 심장이 잘 뛸 수 있게 해주면 집에서도 혼자 셀프 케어를 통해 건강한 심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시죠? 이거 잘 기억 안 나시면 이 백해서 한 번씩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머리 좋으신 분은 한 번, 머리 안 좋으신 분은 2번, 3번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갑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빈맥, 서맥, 숨참 강의는 유튜브 전 세계 어디 걸 봐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설명한 사람 있는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케빈을 믿고 따르시는 분은요 분명히 의료비를 몇 천만 원 아끼시게 될 거고 이 병실에 누울 일이 없어질 겁니다. 자, 이런 케빈의 주장에 이의를 표시할 의료인, 의사나 한의사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 댓글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당당히 토론과 검증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공개검증을 하자고 해도 얼마든지 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병원에 심장병 환자가 입원해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방식대로 저의 머슬러 지압기 3종 세트를 환자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해보고 사용 후기에 대해 각자의 소감을 말하고 의료기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또는 2주 후에 검사상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해봐도 좋습니다. 자, 구조의학이 그 어떤 땡땡 의학보다 앞섭니다. 요즘에 뭐 기능의학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학들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저한테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주고 본인의 어디를 갔다 왔다 설명을 하시는데 이 많이들 욕들을 하십니다. 저한테. 돈만 낭비하고 몸이 더 나빠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돈 몇백 날리는 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이 강의를 안 듣고 잘못 나가시면 누구 말 듣고 갔다가 정말 몇백 날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거를 저는 최근에도 한 6분 이상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도 통화를 했고요. 어디 누구 말 듣고 갔다가 검사비만 80만 원, 뭐 한 달 약값이 200만 원,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예, 거의 매일 들어요. 예, 이제 어디 어디 갔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 자, 검증은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그만큼 케빈은 구조의학과 제가 만든 머슬을 지압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도구들이 정말 우습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얼마나 지금 웃겨 보입니까? 이게 뭐, 어? 그죠? 그런데 이 도구들은요, 앞으로 여러분의 돌연사를 막고 셀프 케어를 통해서 편하게 잠자리에 누워서 또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집에서 케어하면서 향후에 여러분 가정의 의료비를 수천만 원 줄여줄 훌륭한 도구들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집안에 신장병 내력이 있거나 이미 내가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협심증 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스텐트 수술을 해야 되거나 했던 사람들, 그죠? 제가 내용이 길어질까봐 스텐트에 대해서 전부 다 준비를 했는데 그걸 다 뺐어요. 강의 자료에서. 벌써 이렇게 해도 벌써 50분이 됐죠? 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고 싶다는 게 여러분들의 공통된 소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CT나 MRI 찍고 맨날 심전도 검사하고 홀턴가 이런 이상한 거 메고 한 24시간 또 검사하고 이런 거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을 괴롭히고 있는 구조의 압박을 이런 걸로 풀어주시면 돼요. 얼마나 싸고 편하고 간단합니까? 여러분, 케빈 강의 듣고 제발 싫어요 좀 누르지 마세요. 전 그런 분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물론 제가 꼴보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아무튼 한 100명 중에 97분이 저를 좋다고 해주시니까 저는 거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구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좋다는 효과를 벌써 보내주시는데 이제 척추용이 이제 이것이 그 이번 주부터 많이 나갈 거예요. 이제 주문하신 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써보시고 아마 계속 댓글에 뭐가 어때요, 뭐가 어때요 설명을 남길 겁니다. 제가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키보드 앞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참고하시고 과연 케빈이 말한 대로 그분들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 지압기를 구매해서 특히 심장병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 했죠? 여러분의 가정의 의료비를 얼마? 수천만 원 줄여줄 또 돌연사를 막아주고 급사를 막아서 갑자기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 그런 일을 막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 꼭 들으십시오. 이거 투자해봤자 얼마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케빈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안 믿더라도 한번 속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누워있으면 5분 10분이면 본인 몸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이 길어질 것 같다 스텐트 시술 얘기를 써놨다가 이건 강의에서 뺐습니다. 허리 디스크 4번을 수술한 분이 있고 스텐트 수술만 4번을 수술한 사람을 봤습니다. 철저한 양의학을 신봉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정말 사람 살리는 의학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건강을 너무나 걱정하는 인체 구조 전문가 유튜버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